안녕하세요. 양의 마음을 가진 뱀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기가 프레스, 그와 관련된 소재, 사고율과 관련된 보험 그리고 부품 경쟁력에 대해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째 기가프레스 관련 경쟁력에 대하여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가 프레스를 사용할 경우 첫째 부품 수가 줄어듭니다. 기가 프레스 한 대가 약 30m쯤 됩니다. 70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을 설치할 경우 300대의 조립 로봇이 필요하고 길이도 200여 미터입니다. 기가 프레스가 하나의 부품을 생산하는 시간은 약 90초 정도입니다. 각 부품을 로봇이 조립한다면 2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곧 비용이죠. 그럼 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테슬라는 10시간 정도 소요되고 타 업체는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 다른 자동차 회사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렵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신생업체이고 기존 방법으로는 기존 자동차 업체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 경험이 없는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캐스팅 방식을 통하여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초기 생산 모델이나 현재까지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 단차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단차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경험이 없다 보니 단차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캐스팅으로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로 만들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줄여 단차 오류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테슬라 모델들에게서 단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 10여 년간 시행착오를 통하여 해결해왔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현재의 테슬라와 동일한 품질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2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와 같이 기가프레스 방식을 사용하면 2에서 3년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기가 프레스 생산 기업 관련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캐스팅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6,00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이를 생산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IRDA 회사고 또 다른 하나는 홍콩에 있는 LK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는 9대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캐스팅 업체는 없습니까? 네, 캐스팅 업체는 많이 있는데 6,000톤의 압력을 통하여 생산 가능한 업체는 2회사밖에 없습니다. 현재 볼보도 캐스팅 방식을 통하여 전기차를 생산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기계를 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산 시점을 2에서 3년 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가 프레스는 앞판에 2에서 4대, 뒷판도 동일하게 2에서 4대가 필요합니다. 50만 대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대수는 4에서 8대 이상입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필요한 64에서 128대 정도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쉽게 기가 프레스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해도 최소한 1에서 2년 후에나 완성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완공해도 바로 생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도 기가 프레스 설치 이후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공장 완공 후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료도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소재 경쟁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무게에 대한 압력이 전기차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고강도가 필요한 부분에 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나가지만 가격이 3분의 1인 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가프레스에서 70여 개의 부품을 하나로 캐스팅하기 위한 소재는 알루미늄이 좋습니다. 고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철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알루미늄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테슬라는 강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네, 테슬라는 알루미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철이 들어가야 되는 곳 강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루미늄의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소재 경쟁력은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소재 탑 엔지니어는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을 만드는 소재 개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소재가 가장 어려운 소재인데 그쪽 소재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테슬라를 다른 회사에서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방식으로 하면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테슬라의 약점이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느린 속력에서 충돌은 테슬라도 범퍼 쪽만 교환하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고속 충돌 시에 말씀하시는 프레임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프레임 부분이 손상되어도 경우에 따라서 용접이나 접합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손상이 되어도 테슬라는 혁신과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테슬라의 보험을 다른 차 회사에서 안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에서 출시한 보험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고 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테슬라의 사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만약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10분의 1입니다. 그럼 사고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2021년 2분기 기준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경우 701만 킬로미터마다 한 건입니다. 오토파일럿 미사용 시 193만 킬로미터마다 한 건입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율은 77만 킬로미터마다 한 건입니다. 아니, 그럼 테슬라 보험의 경쟁력은 아주 높겠네요? 부품이 아무리 비싸도 10배, 3배 이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역시 테슬라의 제조 경쟁력, 보험 경쟁력은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품 경쟁력 부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의 부품 경쟁력은 모든 차종이 부품을 공유하는 설계를 통하여 생산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전기차이고 부품 수가 적다 보니 공유하기는 좋은 편입니다. 이는 관리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고 부품의 단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이러한 설계 능력과 기술 혁신을 통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와 경쟁하여도 부품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계 대수는 300대가 한 대로 줄어들고 기가프레스로 인한 공장 설비 길이는 200m가 30m로 줄고 생산 시간은 120분, 180분이 1.5분으로 줄고 차 한 대 생산 시간은 30시간이 10시간으로 줄고 자동차 설비 기간 2에서 3년, 또한 안정화 기간 2에서 3년이면 테슬라와 같은 위치에 도달하려면 4에서 6년 더 걸리고 사고 거리는 FDS 사용 시 77만 킬로가 인사고 거리가 701만 킬로로 9배 정도 늘고 일반 모드 사용 시 77만 킬로가 193만 킬로로 2.5배 정도 늘고 부품 공유도 현재 테슬라의 모든 모델이 공유되고 있어 효율성은 신의 영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내 뱀의 지혜를 가진 양님께서 핵심만 잘 정리하셨네요. 정리하신 걸 제가 다시 들으니 정말 대단한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테슬라를 따라올 자동차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항상 행복하시고 부를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